정체전선 세력이 약화하면서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밤부터는 다시 집중호우가 쏟아지겠고 주 후반에 한 차례 더 정체전선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세한 강수 상황과 전망을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에는 중부지방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는데 어제 오늘 남부지방에 좀 비가 많이 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초만 하더라도 주로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졌었죠. 네. 큰 이 물난리를 겪기도 했었고 지난 주말에는 특히 충남 부여에서 이제 시간당 110mm에 달하는 굉장히 강한 또 폭우가 쏟아지면서 역시 이제 인명 피해도 있었고요. 침수 피해도 굉장히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 충남 부여 같은 경우도 지역 관측사상 가장 강하고 이제 많은 비가 쏟아지게 되면서 이제 비 피해가 좀 잇따랐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이 어제부터 해서 정체전선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이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오전부터는 남부지방에서도 역시 이제 강한 비가 쏟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빠르게 좀 내려오면서 주로 이제 중부지방보다는 새벽부터 해서 충청 이남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 호우가 계속해서 쏟아지게 됐었고요. 전북 완주는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해서 125mm 많은 비가 쏟아졌고 충남 논산도 80mm의 큰 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특히 충남 논산과 전북의 김제 그리고 완주에서는 시간당 60mm에 달하는 역시 이제 기록적인 물벼락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충남 대전과 세종 지역에서만 40여 건 가까이 이 비 피해가 있었고요. 그 밖에도 이 전북에서도 역시 차량과 주택 침수 피해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주로 이제 어제와 오늘은 이 수도권보다는 주로 이제 충청의 남부지방 그리고 호남지방과 경북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먼저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비대위원을 정했는데요. 엄태영 전주의 정양석 전 의원, 그다음에 비대위원에는 주기환, 최재민, 이소희, 또 당연직에는 권성동 의원과 성일종 의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따 오후 3시에 이와 관련돼서 의총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비대위가 구성되는 것을 다시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전까지 세차게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지금 특보 상황은 어떤지 얼마나 더 비가 내리게 되는 건가요? 예, 정체전선이 빠르게 이제 남쪽 지방까지 내려가서 오늘 오전까지 말씀해 주신 대로 세찬 비를 뿌리게 됐습니다. 다만 정체전선의 세력은 이 날이 밝으면서 점차 이제 세력이 약화했고 호우특보도 오전 중에 이제 모두 해소가 됐습니다. 다만 현재 이제 비구름대가 어떤 두 가지의 형태로 남아 있는데요. 충청 남부에서 경북 지방까지 비구름이 길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저녁에 역시 또 이제 강한 비구름대가 아직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우특보는 현재 모두 해제가 됐더라도 주로 이제 충청 남부와 경북 지방들 그리고 남해안 전역을 중심으로 아직까지도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일부 제주에서도 역시 이제 비가 조금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청 남부와 경북 남부 그리고 전북 지방은 오후 늦게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에서 버티고 있는 이 고온다습한 공기 사이에서 이 정체전선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는데 주로 남해안 지방에 머물면서 남해안 지방은 내일까지도 역시 이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제주는 모레까지 강수가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남해안 지방은 내일까지 150mm에 달하는 큰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밖에 제주에서도 최대 100mm 정도, 그밖에 전남과 경남 지방에서도 최대한 80mm가량은 비가 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내일까지는 주로 중부지방보다는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해서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네. 비가 올 때는 하루 종일 비가 많이 오긴 하지만 보니까 이번 비는 밤에 아니면 좀 새벽에 집중적으로 많이 내리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주로 지난주 초에 내렸던 이 수도권의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을 포함해서 이 경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140mm가 내릴 때도 이 퇴근길 무렵이었고요. 그리고 충남 부여에서 지난 주말에 내릴 때도 역시 이제 밤사이 굉장히 강한 비가 쏟아지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와 오늘도 이 말씀드린 대로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 이 시간당 60mm의 비가 기록된 시간대가 모두 어제 새벽이죠. 어제 밤부터 해서 오늘 새벽 시간대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한반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강수의 형태가 주로 이제 야간에 좀 주로 이제 강한 비구름대가 집중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낮 시간대는 아무래도 지금 그래픽을 보시는 이 난류 형태, 그러니까 아지랑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무래도 지면이 햇볕차에서 가열이 되다 보니까 아지랑이처럼 이 상승 기류가 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낮 시간대는 이 수증기가 공기 중으로 유입되는 것이 아무래도 방해를 받게 되는데 이 밤 사이에는 지면의 열기가 빠르게 식기 때문에 이런 난류가 낮처럼 활발하게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 사이에는 주로 이제 수증기의 통로가 강하게 형성이 되면서 낮보다는 밤 시간대에 아무래도 이제 수증기의 공급이 원활하다 보니까 비구름대도 강하게 발달할 수 있게 되고요. 지면은 낮에 이제 빠르게 가열이 됩니다만 밤 사이에 이 해상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식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면이 굉장히 빠르게 식으면서 이 상공과의 기온 차이가 더 커지는, 그래서 이 비구름대는 주로 이 기온 차가 커질 때 이 폭우 구름들이 발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지면에서 기온이 빠르게 식을 때 주로 이제 밤 사이에 역시 이제 야간에 폭우가 좀 쏟아지는 경우들을 보입니다. 지금 정체 전선이 남해안 지방 중심에 머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력이 좀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만 오늘 밤부터 다시 또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정체 전선이 다시 또 강하게 활성화되면서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에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집중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전남의 고흥과 여수, 경남의 통영과 남해 등에서 이 호우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내일 새벽에는 경남의 창원과 거제, 이 부산 지방을 중심으로 역시 이제 호우특보가 내려지면서 집중 호우가 예상됩니다. 네, 남해안 쪽에 호우특보가 발효가 되는데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서는 무더위가 나타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폭우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당장에 이제 많은 수증기들이 공기 중에 워낙에 분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비구름이 있어서 낮 기온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만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체감 온도는 31도 안팎 정도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이제 무더위가 있겠고요. 밤에 더위도 여전하겠습니다. 공기 중에 많은 수증기가 밤 사이에 열이 이제 우주로 나가는 것에 좀 이제 맞기 때문에 밤 사이에 열대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고요. 지금 열대 지방에서 워낙에 많은 수증기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 정체 전선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올 때마다 정체 전선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모레 이제 제주도에서 비가 완전히 그치고 나면 이후에 무더위와 열대야가 있다가 주 후반, 그러니까 금요일에 다시 한번 중부 지방에서 비가 시작이 돼서 토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예보가 되어 있고요. 또 다음 주 화요일에도 역시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호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기온이 30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어떤 한반도가 가장 더운 그 폭염의 시기는 조금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어제 말복도 지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 화요일은 쳐서 좀 가을이 문턱이 좀 다가왔는데 문제는 그냥 계속 시원해지고 좋은 날씨가 되느냐? 날씨 예보는 다음 주부터 좀 어떻습니까? 그러면? 예, 우리가 이제 초여름의 불볕더위 뒤에 이제 장마를 겪게 되고 장마 뒤에 한여름 폭염을 겪게 됩니다. 지금 한여름 폭염의 시기에 정체 전선이 계속해서 활성화되면서 많은 비가 내렸고 우리가 이제 한여름 폭염의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그런 한여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조금 있으면 이제 늦여름을 지나서 가을에 접어들죠. 그래서 이 가을에는 한여름 폭염 뒤에 곧바로 이제 2차 장마 또는 가을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음 주부터 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 바로 또 이제 2차 장마나 가을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이 가강수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공기 중에 수증기가 얼마나 많고 그 수증기가 얼마나 많은 강한 강도의 비를 뿌릴 수 있느냐인데 지금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 쪽으로,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수증기량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는 공기들이 한반도를 포함한 이 서태평양 지역으로 모여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태평양 지역에 워낙에 많은 수증기들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이제 가을 시즌에 맞춰서 내려오게 된다면 굉장히 강한 이 폭우 구름들이 최근과 마찬가지로 다시 또 만들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많다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한반도라든지 이 동아시아 주변으로 뜨거운 수증기, 열대 지방
사방에 뜨거운 수증기들이 계속 모여들고 있다. 그래서 한여름 폭염 이후에 2차 장마나 가을 장마가 다시 한번 또 강하게 몰려올 가능성이 있겠고요. 태풍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태풍은 열대지방에 뜨거운 수증기들이 많이 쌓여 있어야 이 열 해소를 위해서 태풍이 만들어지고 한반도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폭염이 완전히 끝나고 일본 쪽으로 물러나게 되면 한반도로는 태풍의 길이 열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을 장마, 2차 장마와 함께 한반도로 본격적으로 태풍의 길도 이 9월부터는 열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의 트렌드는 10월 달까지도 이 태풍이 한반도 쪽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9월 달과 10월 달은 강한 호우 그리고 태풍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폭우가 쏟아져서 집안이 지금 많이 약해진 상태인데 이번 주에 또 비가 내리게 된다면 추가 피해가 있을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야간에 좀 많은 비가 내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예. 이제 야간에는 아무래도 시야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간대이기 때문에 비 피해가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급적 야간 시간대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야외 활동을 줄여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워낙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가 1년 평균 강수량 한 절반 가까이가 최근 한 열흘 동안에 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워낙에 많은 비가 내려서 지금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은 지역에서도 굉장히 지반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비가 조금만 더 내리더라도 산사태라든지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위험한 지역들, 저지대라든지 도로 비탈면, 공사장 등 이 위험한 곳으로의 접근도 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이 돌이 굴러 내려오거나 나무가 크게 흔들리거나 이 산사태 징후가 있을 때는 재빠르게 대피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침수 피해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 집안에서 물이 무릎까지 차기 전에 미리 대피를 좀 하시는 게 좋고요. 침수되는 주차장으로의 접근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호우특보가 내려지면 가급적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이 부득이하게 차량 운행을 하신다면 이제 지하 도로는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망도 꼭 미리 살펴주시는 게 좋은데요. 집 주변의 시청이나 구청, 주민센터로 연락을 하시면 대피 장소, 비상 연락망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호우특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 여름철에 집중 호우 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외출을 자제해 주시는 것이고 기상 정보를 계속해서 참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 비 소식이 계속 있으니까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